옛날 조선시대에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박서방이라 불리었는데 그는 가족을 위해 애쓰는 착실한 사내였다. 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살림에 산골 마을에서 딱히 벌이가 될 일도 없었다. 박서방은 그래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었다. 타고났다고 자신하는 체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양에 올라갈 마음을 먹었다. 한양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구먼. 한 3년만 고생하면 한미천 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애들이랑 좀 버텨줄 수 있겠소?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발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그렇게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박서방은 한양으로 올라왔고 열심히 일했다.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날품팔이를 하고 일손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았다. 힘들고 고단한 때가 많았지만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더 기운을 냈다. 어느 날 박서방은 한 객주집에 기와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허리야. 박서방, 기운 좀 나게 노래 한 가락 불러봐. 하하, 좋지. 내 한 가락 뽑아볼까? 얼씨구. 영감아, 홍감아, 보리방아, 분파라, 개떡짓네. 얼씨구. 봄보리 개떡은 내가 먹고, 절씨구. 가을보리 개떡은 영감 주고. 어절씨구. 근데 한 가락 뽑으려니 목이 맥히네. 아이고. 박서방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집에서 바로 탁주와 개떡이 나왔다. 남편과 함께 부인이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는 객주집이었는데 특히 여행수의 배포가 크기로 유명했다. 우리 집 기와 올리느라 고생들 많구려. 노랫가락도 뽑았겠다. 좀 쉬면서 한 잔들 하고 일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행수님. 잘 먹겠습니다, 여행수님. 그렇게 힘들게 일한 돈을 박서방은 차곡차곡 알뜰히 모았고 2년 만에 돈 100냥을 모을 수 있었다. 와, 제법 되는구나. 조금만 더 고생하면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 큰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떡하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인데 이 허름한 움막에 돈을 숨길 데도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전하게 돈을 숨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항아리도 아니야. 땅에 묻는 것도 누가 볼지 몰라. 아휴, 도둑이 홀랑 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해. 며칠을 고민하던 박서방은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가장 안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떠올렸다. 송진사란 인물이었는데 학식 많고 점잖은 인품에 여러 번 마을의 송사도 도와서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그래, 송진사 어른께 부탁하자. 모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니까 믿을 수 있을 거야. 박서방은 송진사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 집을 나서는 그를 은밀히 따라갔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송진사에게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진사 어른. 아니, 자넨 누군가? 전 박서방이라고 합니다. 송구합니다만 실은 진사 어른께 청이 하나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송진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허허, 듣고 보니 자네 사정이 참 딱하구먼. 장안에 좀도둑이 들끓고 있으니. 허나 내가 사사로이 이런 부탁까지 받을 순 없네.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아유, 진사 어른,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송진사는 잠시 혀를 끌끌 차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 잠시만 맡아주겠네. 대신 사람들 눈에 뜨지 않게 해주게. 오늘 밤 대문을 살짝 열어둘 테니 조용히 사랑방으로 오게. 예,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을 배려해주는 송진사가 고마웠다. 그날 밤 박서방은 송진사에게 돈을 맡기고 며칠 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 정말 좋은 분이야. 언제든 고향으로 내려갈 때 달라고 하면 돌려줄 테니 걱정 말라 하셨잖아. 그리고 얼마 후 박서방은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고 싶었고 잘 지내고 있는지도 걱정됐다. 그래, 이만 내려가자. 돈 100냥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박서방을 본 송진사는 전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니, 대체 자넨 누군가? 난생 처음 보는 자인데 어찌 내게 돈을 달라고 하는가? 예, 진사어른, 접니다. 박서방. 지난번에 돈 100냥을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이댁 사랑방에서 드렸잖아요. 그 무슨 해괴한 소린가? 자네들, 저자가 날 찾아온 걸 본 적 있나?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쇼. 당연히 하인들은 밤에 몰래 사랑방을 찾은 박서방을 알 리 없었다. 박서방은 아득해지는 충격에 숨도 쉴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송진사에게 내가 감쪽같이 속았어. 증거도 증인도 없으니 이제 어떡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송진사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이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불고를 낼 것이다. 박서방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틸 수 없었다. 관가에 가서 자신이 시시비비를 우겨봐야 모두 송진사 편만 들게 뻔했다. 박서방은 그 후 사람이 변했다. 억울함에 억장이 무너져서 밤낮으로 술만 마셨고 술에 취하면 엉엉 울었다. 어느 날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박서방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객주집 여행수였다. 아니, 우리 집 기와로 올려준 박서방 아니요? 여행수님, 항상 밝은 얼굴로 흥겹게 일하던 박서방이 이런 꼴인 게 이상해서 여행수는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니, 박서방, 무슨 일 있어? 무슨 큰일인지 말해봐요. 도울만 하면 내가 도울게요. 너무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데요. 아무도 절 도울 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행수가 계속 묻자 박서방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더구나 다들 존경하는 송진사를 상대로요.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하다니. 여행수는 박서방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대신 박서방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 방법이요? 여행수는 박서방에게 할 일을 말해주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날 오후 송진사를 찾아갔다. 호, 오랜만일세. 근데 대행수도 아니고 자네가 내 집에는 어쩐 일인가? 제 남편은 얼마 전 사신단을 따라 청나라로 갔습니다. 실은 그 일로 진사어른께 좀 상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에 관련된 일이라면 큰 돈이 걸린 일이니 송진사는 솔깃했다. 뭔지 몰라도 자신이 한몫할 기회 같아 여행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실은
돌아올 날짜가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지 싶어 제가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런, 큰일이구먼. 송진사가 걱정스레 추임새를 넣자 여행수는 크게 한숨 쉬며 말했다. 예, 정말 큰일이지요. 여러 날 동안 객주를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모아둔 폐물도 많아서요. 어째야 할지. 송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너무 걱정스럽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거 참. 그리 폐물이 많다니. 좀도둑이 들끓는 세상인데 걱정이 크겠구먼. 어디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송진사가 슬쩍 미끼를 던지자 여행수는 덥석 물고 매달렸다. 아유, 그런 분이 어디 진사어른밖에 더 계십니까? 여기 제 폐물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다리에서 폐물을 꺼내는데 금이며 은이며 보석 같은 엄청난 것들이었다. 몇천 양은 되어 보이는 값비싼 폐물에 송진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딱 벌렸다. 세상에 이런 값비싼 폐물이 내 손에 들어오다니. 이게 웬 횡재냐. 잘만 하면 이것들도 다 내 차지가 되겠구나. 송진사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점잖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말게.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박서방과 하인이 옥시인각신 싸우는 소리였다. 아니, 어딜 함부로 들어오는 게야? 난 진사어른께 할 말이 있어. 진사어른, 박서방이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른께서 맡아주신 돈 100냥이요. 송진사가 폐물을 보며 눈만 꿈벅거렸는데 여행수는 크게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진사어른이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돈을 맡아주셨나 봐요. 허허, 자꾸 도둑이 무섭다고 내게 맡기지 않겠나? 저 사람도 지난번에 맡기고 이제야 찾으러 왔구먼. 송진사는 억지로 웃으며 괴짝에서 돈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방문을 활짝 열었다. 그래, 박서방 왔는가? 여기 자네가 맡긴 돈 가져가게.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뒀다네. 틀림없는 박서방의 백냥이었다. 아이고, 제 돈이 틀림없네요. 고맙습니다, 진사어른. 박서방은 돈을 받자마자 얼른 그 집을 나갔다. 송진사는 다시 폐물에 눈을 돌리며 말했다. 내 자네 폐물도 안전하게 보관할 걸세. 아무 걱정 말게. 그리고 폐물에 손을 대려는데 밖에서 달려온 누군가 다급히 여행수를 찾았다. 미리 짜둔 여행수의 하인이었다. 마님, 방금 대행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급히 차십니다. 그 말에 여행수는 재빨리 폐물을 다시 보따리에 챙겼다. 돌아오셨다고? 아이고, 우사하셨구나. 아유, 진사어른께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릴 뻔했네요. 귀찮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송진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뒤늦게 자신이 여행수에게 당했음을 깨달았지만 딱히 어쩔 수 없었다. 마을의 그 일이 벌써 파다하게 소문나 버려서 송진사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던 송진사가 날품 파리꾼의 전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개했다. 앞에서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모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다.
퇴! 세상에 겉과 속이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가 깜빡 속았구먼. 아유, 어른이 아니라 도둑놈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였네요. 그동안 또 누구 돈을 뺏었을지 알게 뭐예요? 송진사의 귀에도 자꾸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아예 대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돈을 되찾은 박서방은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 이야기는 튀르키예에서 전해오는 민담을 각색한 것이다. 아휴, 우라가 치미는구나. 여우 같은 여행수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다니. 한탕 크게 해먹지도 못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구나. 으휴. 안녕하십니까, 진사어른. 아니, 웬 놈들이냐? 난생 처음 보는 험하게 생긴 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것이야. 헤헤, 역시 관상도 볼 줄 아시네요. 저희 험한 놈들 맞습니다. 산도둑들이지요. 뭐라? 아이고, 진사어른 발등에 떼에 불과한 놈들입니다요. 소문을 듣고 저희는 그저 진사어른을 흠모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학식도 높으신 분이 음흉한 속을 가지셨는지 저희 두령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두령이라니, 이놈들. 고관 양반을 대체 뭘로 보는 것이냐? 아유, 어차피 안 좋은 소문나서 바깥 출입도 못하시는데 저희 좀 이끌으십시오. 날로 진흥화되어가는 범죄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배운 분의 두뇌가 필요합니다. 사나이 한 세상, 그게 한탕하고 뜻을 이루는 겁니다. 두령님의 지위만 있다면 세상 모든 재물을 손아귀에 쥐고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호라,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라. 이왕 버린 몸, 이참에 산적들의 두령이 되어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알겠다. 내 놈들 뜻이 가상하니 내 지도자가 되어주마. 와, 진사두령님 만세! 수계님 만만세! 세상 부귀영화는 이제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멈춰라! 포도청이다! 아이고, 포도청에서 우리를 미행했나 봅니다. 보라! 아이고, 큰일 났네. 두령님, 어찌할깝시오? 두령님, 우리 조직은 이대로 일망타진 당하는 건가요? 허허, 뭘 물어? 내가 언제부터 두령님이야? 당신들 나아라. 여기 두령까지 모여 있습니다. 의외의 성과입니다. 이 도적놈들아, 당장 오라를 받아라. 범죄 조직의 수괴가 멀쩡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이보시오. 난 억울하오. 뭔가 착오가 있어. 난 이놈들 성화로 방금 전에야 두목으로 추대됐을 뿐이라오. 시끄럽다. 자세한 진술은 문초를 받으며 하고 일단 포도청으로 가자. 아이고, 난 억울하오. 두령님. 두령님.